지난달 29일 괴산에서 발생했던 규모 4.1의 지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골든타임 20초 안에 안전한 곳으로 몸을 대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피 요령을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진 국민 행동 요령입니다. 한마디로 지진이 났을 때 대피 매뉴얼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문서인데 30페이지가 넘고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대처 방법들 평소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곤 하죠. 이곳은 충북안전체험관 안에 있는 지진체험관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실제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6평 규모의 실제 가정집처럼 꾸며놨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상황을 가정해서 겪어볼 수 있는데 한번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청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고요. 사실 6년 전 경주나 5년 전 포항 지진이 각각 5.8, 5.4 규모였으니까 그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한 진동 때문에 제대로 제가 서 있기가 어렵고 저를 촬영하고 있는 영상 기자도 서서 좀 촬영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주방 집기들은 물론이고 창문이나 액자까지 모두 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후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때는 제일 먼저 쿠션이나 방석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한 채 테이블 밑에 숨어서 떨어지는 낙하물들을 피해야 됩니다. 만약 테이블이 없다면 떨어질 게 없는 두꺼운 벽에 기대서 강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창문 근처나 타일이 많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진은 1에서 2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진동이 이렇게 멈췄다면 이제는 대피를 해야겠죠. 근데 2차 사고, 화재나 폭발을 우려해서 가스 밸브를 반드시 이렇게 잠궈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차단기의 전원 스위치도 모두 내려야 됩니다.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면 되는데 만약 지진을 사전에 감지를 했다라고 하면 출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문을 열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1차 대처로 밖으로 나왔어도 여전히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물 기둥을 붙잡는 행위 여전히 위험하고요. 유리나 간판, 외장재 등 낙하물이 많은 건물과 떨어져서 길 중앙으로 다녀야 됩니다. 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전신주 고압선에 의한 감전이나 갑작스런 땅꺼짐, 그리고 맨홀 아래에 묻혀있는 가스관 같은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진 뒤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탄성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 여진이 특징입니다. 이때도 역시 자세를 낮췄다가 진동이 이렇게 멈춘 뒤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후에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는 길이 위험하면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몸을 숨긴 뒤에 진동이 멈추면 다시 이동하는 게 안전하겠죠. 어디가 안전한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오기 전까지는 지진에 대한 그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상태로 오시는데 체험도 같이 해보면 지진에 대한 상식을 이렇게 머리로 익히고 또 몸으로 익히면은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해도 미리 대처 요령을 습득하고 대비해두는 일,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